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경이고요. 저는 진짜 지금 국내 시장에서 누가 제일 바쁘니?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 삼전 주주분들이십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장이 하루도 저희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쵸? 연휴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하면서 근데 이거는 시장이 진짜 너무 과열되고 있는데 좀 걱정이다. 오히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중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국 쪽에서 히토류 통제로 먼저 시비를 건 건 맞지만 이에 질세라 트럼프가 바로 그럼 내가 APC에서 시진핑을 왜 만나? 나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중국산 제품에 오히려 100% 관세 인상을 검토할게 라고 발언을 했죠. 근데 이 발언 한마디에 위태롭던 미장 시장이 결국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AI 반도체가 끌고 왔었던 상승분을 전부 되돌리는 조정이 들어왔는데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누구랄 거 없이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락이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도 또 매집이 들어온지 우리는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은 보여줬었던 우리 삼성전자 흐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 6개월까지는 호황이다 라고 지금 모든 증권사,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미장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바로 이 코앞으로 다가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터진 미국발 변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주가에서 작용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요 월요일장 오전장이랑 오후장 나눠가지고 대응 전략을 좀 짜 드릴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 매도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6개월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안에 계좌 10배씩 불어나실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먼저 좀 봅시다. 이 배경부터 보자면 중국이 결국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소를 틀어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이거 인질로 잡는 거다. 그래서 내가 100%까지도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중국발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관세 리스크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글로벌 반도체 체인으로 충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조정으로만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도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2018년 무역전쟁 때도 단기 급락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기지의 다변화와 미국 내 캡X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도 패턴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공포감이 좀 형성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럼 조정받고 결과적으로 실적 시즌 진입한 이후에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회복해 줄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4일 화요일날 발표될 3분기 확정 실적이 중요한 건데 잠정치는 이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우리 약 10조 8천억 원,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출은 77조 원대, 그리고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이 핵심 포인트죠. 지금 뭐 HBM3 이 출하가 본격화가 되고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부터 이어진 이 재고 감소 트렌드가 이번 분기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트럼프 관세 변수로 인해서 실적보다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해진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온 이
트럼프 발언 하나에 우리가 너무 겁먹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 관세를 일단은 중국에만 때린 거고 한국은 우리가 이 중국이 관세를 맞으면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는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차피 뭐 금리는 내리는 방향이지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될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아마 진짜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까지 관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내일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너무 단기 과열권에 있는 건 맞아요. 그쵸? 지금 이 종가 기준에서 94,500원 다시 한번 또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RSI는 75선 위로 강한 과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봤을 때 5,300만 주, 이거는 올해 들어서 가장 또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었죠. 당연히 이 내용들은 단순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가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단기 수급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물량 교체를 하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캔들 구조들을 봤을 때 지금 장중 저점이 89,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까지 딱 붙여서 매수세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쵸? 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저항선으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은 월요일날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은 우리가 88,000원, 9만원대로 잡고, 이 8, 9월 박스권 상단 앞으로도 이 자리가 아마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2차 지지선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 좀 검토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삼성전자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게 한 번은 아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패턴들에 맞춘 제가 대응 전략도 이전 차트 패턴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 010-7183-8706번으로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이 자료본이랑 아침 일찍 문자 보내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이 매수 자리까지 실시간으로 알림 설정 해놓고 다 그때그때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보이는 자리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 들어가게 되실 건데, 월요일 시장 전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다가 이런 실적 발표 두 가지로 해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지지선 확인 후 이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게 될 거고,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 그리고 단기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두고 우리가 어쨌든 일부 차익 실현도 해 나가면서 대응해 가셔야 돼요. 저희가 반도체 업황이 6개월 동안은 호황일 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3만원에 사가지고 뭐 9만원 갈 때까지 10만원 갈 때까지 매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공포에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겁먹고 급하게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도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이 매도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 뭐라고요? 010-7183-8706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위해 선물 한 가지 준비를 같이 해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황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아예 배제시킬 순 없어요. 언젠간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반도체 쪽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잖아요, 최근에. 그럼 이 수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중에 일부의 수급들이 나와서 흘러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삼성전자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소부장주들 무조건 한 종목씩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매수하지 않았다. 혹은 나는 조금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 종목조차도 수익이 크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황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딱 선착순 10분에게 제공해드릴 이 소부장 관련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준비해온 선물 뭐냐면요.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이 반도체를 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미 이 AI랑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1차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일단은 차익 실현 구간이라든지 단기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아예 죽어버릴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애초에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예전과는 다른 흐름인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이 HBM에 대한 시장들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때문인 건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 그래. 공장을 더 짓자. 우리 HBM 생산 라인을 늘리자라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공장을 짓는다는 게 그냥 땅만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한 줄 한 줄의 공정마다 이 장비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식각 장비라든지 세정 장비, 노광 장비 여러 가지 이 모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어디냐? 바로 이 소부장 업체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파동은 이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대형주가 먼저 달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파동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실제 이 증설 그리고 발주가 나오는 이 소부장들이 실적을 터트리는 구간들이 당연히 그 2차 파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부장 말 그대로 소재 섹터와 부품 섹터, 장비 섹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겠느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는 여러분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미세화, HBM의 생산 확대라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 얘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얘가 이 삼성전자랑 TSMC에 공급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2만 원짜리 대비해서 지금 120%까지 그래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 잡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부품 섹터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정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로 AI 칩 발열 관리용으로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80% 정도까지 수익권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럼 얘네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얘네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이 장비 섹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제가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왜냐면 이 소재 부품은 어쨌든 시세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이 장비주는 이제 막 돈이 찍히는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평택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장비 발주가 한 번에 터졌어요. 이때 외국인이랑 이 기관 자금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던 곳이 어디였냐? 이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를 못 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 차트만 딱 봤을 때 여러분 이미 이 박스권 돌파를 지금 시도를 했고 이미 다 올라온 종목 아니냐라고 우리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저평가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반도체가 이미 수급이 돈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돌파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이 박스권은 돌파를 해줘야지 진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전 고점에서는 윗꼬리가 길어지는 반면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자리에서 오히려 아랫꼬리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주주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설마 펀더멘탈도 확인 안 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이 종목 보시면 지금 1,000원짜리 잡주 아니고요. 회사 기업 가치부터 일단 탓한 종목이지만 차트 자리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자리고, 이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도 우리가 이미 시세가 한 바퀴 돈 소재주라든지 부품주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이 돈이 실제로 돌기 시작한 장비 라인에서 새 대장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실제로 시장이 흔들릴 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장비 섹터로 해가지고 수급이 분명히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장비 자체가 공정의 전체적인 뼈대고요, 여러분. 증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발주나가는 업종 어디다? 장비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종목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고점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종목은,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은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했지 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면 우리 지금 후공정에 있는 이 다음 섹터에서는 수급이 얼마나 폭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삼성전자 너무 높이 올랐다고 매수 못하시고 SK 하이닉스 너무 올랐다고 또 매수 못하시고 하시다가 결국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놓치고 지금 후회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무조건 이 종목만은 진짜 절대적으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진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제가 강조드리는 건 수요가 지금처럼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하면 무조건 증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잡으셔야 돼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번호 010-7183-8706번으로 문자 선착순으로 딱 10분에게만 지금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딱 황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10분한테만 공개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만큼 진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딱 10분에게만 제가 이 자리 안내해드릴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대로 된 타점을 놓치셨다면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지 않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